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브레멘 대 마인츠. 베르더 브레멘은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지난 리그 19라운드에서는 도르트문트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0대2로 끌려가던 후반에 레오나르도 비텐코트와 마빈 둑시가 연달아 득점하면서 간신히 승점 한 점을 획득했습니다. 베르더 브레멘 공격의 핵심인 마빈 둑시는 이번 시즌에도 리그 6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둑시와 함께 투톱 중 한 명으로 나서는 마르코 그릴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팀 미드필더진에서 핵심이자 팀 내 공격 포인트 2위를 기록 중인 옌스 스타게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맞대결에 결장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스타게는 리그 7골 3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 베르더 브레멘이 지난 4경기에서 11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브레멘은 리그에서 총 36골을 실점했는데 이는 18개 팀 중 5번째로 많은 실점 기록입니다. 리그 6위 마인츠는 지난 19라운드에서 4위 슈투트가르트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19라운드 이전 2연패에 빠져있던 마인츠는 홈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유럽대항전 진출권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공격수 요나탄 부르카르트가 결장했음에도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2골을 득점하며 승리했다는 점이 큰 소확이었습니다. 부르카르트 대신 중앙 공격수로 나선 넬슨 바이퍼가 1골을 기록했고 오른쪽 공격과 수비를 담당하는 폴 네벨 앙토니 카시 또한 각각 1도움과 1골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시즌 5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이재성 또한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두 번째 골의 기점 역할을 하는 등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이재성은 이번 베르더 브레멘 원정에서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다만 홍현석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홍현석은 지난 2경기에서 모두 벤치를 지켰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리그 10경기에서 7승을 거둔 마인츠가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인츠는 지난주 슈투트가르트를 2대0으로 완파했고 반면 베르더 브레멘은 리그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파르마 칼초 대 레체. 파르마는 이번 시즌 7은 22경기에서 4승 8무 10패를 기록 중이다. 28골 넣고 39골을 내줬다. 하위권 팀 중에는 나쁘지 않은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8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단 4번의 승리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2무 2패를 기록하며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각각 0대0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패한 2경기에서도 모두 1골 차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내주며 다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승점 3점을 획득하기 위해 파르마는 경기 후반부에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패한 2경기에서 모두 후반전에 결승골을 내준 만큼 90분 동안 경기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레체는 22경기에서 5승 5무 12패를 기록했습니다. 40골을 허용하며 실점에서는 파르마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15골을 넣는데 그치며 저조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세리에 A 20개 팀 중 가장 적은 골을 넣었습니다. 20라운드 엠폴리 원정에서 3골을 몰아치며 3대1로 승리했지만 이후 2경기에서 1골을 넣는데 그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특히 2경기에서 각각 4골을 실점하며 수비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체는 후반전에 리드를 빼앗기면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위 코모와 승점차가 아직 2점밖에 나지 않아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체는 최근 2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홈 경기를 치르는 파르마가 레체를 꺾고 4경기 연속 무승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노팅엄 대 브라이턴. 노팅엄은 최근 본머스전에서 0대5로 대패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지만 그전까지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근 10경기에서도 단 2패만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했으며 최근 홈 5경기에서는 4승 1무를 거두며 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단 10실점만 허용하며 아스널과 리버풀에 이어 리그 최소 실점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격에서는 크리스 우드가 14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다가 본머스전에서 연속 골 행진이 멈췄지만 브라이턴과 지난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득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에버턴을 상대로 0대1로 패하며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그전까지 7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3승을 거두며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대1 본머스 2대1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브라이턴의 가장 큰 강점은 꾸준한 원정 득점력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 12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지난 시즌에는 리그 더블을 달성하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12경기 중 단 3경기만 클린시트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경기에서는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탄탄한 수비력과 브라이턴의 원정 득점력이 맞붙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브라이턴의 원정 수비 불안에도 불구하고 노팅엄이 홈에서 수비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적은 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몬차 대 엘라스 베로나. 몬차는 올 시즌 첫 22경기에서 2승 7무 13패를 기록하며 리그 꼴찌인 2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제노아와 치른 리그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 내용면에서 크게 밀리며 2대0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이날 몬차는 총 5개의 슈팅과 하나의 유효 슈팅에 그쳤으며 수비 진영에서는 무려 18개의 슈팅을 상대에 허용했습니다. 일상대 공격진이 세밀함을 더 갖췄더라면 엄청난 대패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몬차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며 깊은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은 수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리그 14경기에서 단 한 번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올 시즌 베네치아 다음으로 최장 연속 실점 경기 기록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작성한 무실점 경기가 바로 엘라스 베로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3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몬차의 핵심 플레이어는 왼쪽 윙백인 요르고스 키리아코플로스입니다. 28살의 그리스 국가대표팀 출신 수비수인 키리아코플로스는 올 시즌 리그 19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 선수의 장기는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한 전방 침투로 왼쪽 뒷공간을 활용해 올 시즌 가장 많은 25개의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로나는 현재 6승 2무 14패의 성적으로 리그 1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베네치아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베로나가 원정이었음에도 무려 21개의 슈팅을 가져가며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베로나는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무승을 이어가며 어느덧 리그 최하위권 부근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강등권 끝자락인 18위의 레체와는 사실상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로나 역시 수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올 시즌 22경기에서 총 48골을 실점했는데 이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실점입니다. 현재 팀 내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 스웨덴 출신의 아민 사르는 리그 16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12월부터 선발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볼터치 횟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진면목을 전부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전진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우 팽팽한 경기가 될 테지만 원정팀 베로나의 화력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 분석. 우디네세 대 베네치아. 우디네세는 시즌 초반 중상위권에서 순위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던 우디네세는 최근 2경기에서 연패를 당하며 11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단 2골을 넣는 데 그치며 공격진에서 깊은 부진에 빠졌습니다.
두 경기 연속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던 우디네세는 골을 넣기 위해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치다가 코모에 1대4로 완패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홈 경기였음에도 AS 로마에 주도권을 내주며 1대2로 패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홈 경기를 치르는 우디네세는 다시 한번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치며 실점을 내주더라도 골을 넣고 승리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세리에 A에 입성한 베네치아는 22경기에서 단 3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3승 7무 12패를 기록한 베네치아는 승점 16점을 얻어 19위를 기록 중입니다. 18위 레체와 승점 차가 4점으로 벌어져 있어 강등권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많은 승리가 필요한 베네치아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며 계속되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맞대결 상대인 우디네세보다 최근 5경기에서 적은 실점을 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베네치아는 승리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승점 획득에 목표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치아는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3대2로 승리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무실점에 초점을 두고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우디네세가 연속 무승 행진을 끊을 수 있는 강등권 팀을 만났습니다. 우디네세가 적극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치며 승점 3점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 분석. 바이에른 뮌헨 대 홀슈타인 킬. 리그 1위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5연승을 질주하며 2위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렸습니다. 다가오는 22-23라운드에서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를 연이어 상대하는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기에 홈 2연전에서 반드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뮌헨은 주중 치른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8차전에서도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를 3대1로 꺾고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한 뮌헨은 해리 케인, 토마스 밀러, 킹슬리 코망이 나란히 득점에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김민재는 주말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김민재는 지난주 리그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쉴 틈 없이 달렸던 김민재는 후반기부터 체력 안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토 히로키가 여전히 출전할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에릭 다이어와 다요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조슈아 키미히와 함께 중앙 수비에 섰습니다. 김민재 본인도 아킬레스건 통증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리그 17위 홀슈타인 킬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7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의 깜짝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에 그치며 15위 호펜하임과의 승점 차가 6점으로 벌어졌습니다. 각각 리그 7골 1도움씩을 기록 중인 필 하레스와 마치노 슈터를 앞세운 공격은 여전히 한 방에 있다는 평입니다. 킬은 이번 시즌 총 28골을 득점했는데 이는 리그 11위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뮌헨이 치른 지난 리그 3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에서도 많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분석. 하이덴하임 대 도르트문트. 하이덴하임이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프랑크 슈미트 감독은 트라오레, 페렌바흐, 바너, 백 등 4명의 선수를 교체한 선발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36분 페렌바흐의 크로스를 지부지바제가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골대를 넘겼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마치마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백의 슈팅과 크레츠의 강력한 슈팅이 다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피어링거와 콘테를 투입하며 공세를 늘린 끝에 76분 마인카가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부슈의 슈팅이 골대를 맞춘 직후 케미르의 프리킥을 슐로터백에게 헤딩골로 연결당하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베르더 브레멘과 2대2로 비겼습니다. 4인 감독 경질 후 툴베리 임시 감독 체제로 나선 도르트문트는 2025년 첫 승을 노렸으나 12분 은메차의 부상 교체에 이어 21분 슐로터백이 그릴에 대한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8분 리어슨과 브란트의 연계로 기라시가 헤딩골을 터뜨리며 10명으로도 리드를 잡았습니다. 51분엔 기라시의 슈팅이 프리들의 몸을 맞고 굴절되며 추가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살린 브레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65분 비텐코트가 장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고 72분엔 스타게의 패스를 받은 덕슈가 코베를 제치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0명으로도 팽팽한 경기를 펼친 도르트문트였지만 2025년 첫 승사냥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리그 부진을 겪고 있지만 수요일 챔피언스리그 샤흐타르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최근 13경기에서 10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4대2로 승리한 기억을 살려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 분석. 푸어보움 대 프라이부르크. 리그 18위 보움은 강등권 탈출을 위한 험난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9경기 13패에 그치면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15위 호펜하임과의 승점 차는 어느덧 8점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보훔의 우선 목표는 최하위 탈출과 더불어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1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17위 킬과 16위 하이덴하임과의 격차는 얼마 나지 않아 충분히 역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훔이 지난 홈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눈에 보입니다. 특히 보훔이 이번 시즌 기록한 2승은 모두 홈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8라운드 라이프치히와의 홈맛 대결에서는 공격수 마이론 보아두가 후반 3분부터 16분까지 단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리그 10위 프라이부르크는 리그 3연패에 빠지면서 순위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상위권 팀 간 승점 격차가 크지 않아 여전히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반대로 연패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12위로까지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5경기 중 4경기에서 패했고 특히 5경기에서 무려 17실점이나 허용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5경기 중 4실점 이상을 허용한 경기가 3경기나 되며 지난 17라운드와 18라운드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에 연이어 4실점씩을 내줬습니다. 오른쪽 풀백 자원인 루카스 퀴블러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퀴블러는 이번 시즌 4골을 득점하면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리그 5경기 중 4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 10경기에서 단 2승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훔이 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